안녕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신지훈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저 나름대로는 조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의가 막 되게 많아서 바빴던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이게 저희는 사실 이 시기가 좀 비수기인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뭘 좀 배우러 다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도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좀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 사람 때문에 힘든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 때도 있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저로는 나와 타인 모두를 오해하고 있을 때 이런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와 타인을 오해하지 않기 위한 관계 해법들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부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대충 움직이지 않거든요. 각자 기본 설정이 있어요. 그 설정대로 감정이 올라오고 반응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를 모르면 상대 행동을 계속 내 기준으로 번역하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TCI라고 하는 기질과 성격으로 우리의 설계도를 조금 더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마음의 설계도 핵심은 딱 두 개입니다. 바로 기질과 성격. 둘 다 나예요. 근데 역할이 좀 다릅니다. 기질은요, 타고난 기본 세팅입니다. 즉, 집터예요. 쉽게 말하면 타고난 기본값입니다. 내가 의식하기 전에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변화라고 하는 걸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은 "헉, 너무 재밌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타고난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격은요, 살아가면서 지은 집이에요. 즉, 선택의 결과죠. 성격은 그 집터 위에 내가 경험하고 선택하면서 지어온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이 올라와도 숨 고르고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이 올라오면 확인을 하면서 안심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먼저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기질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성격은 내가 만든 구조입니다. 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힘든 이유는요, 사실 이 집터를 바꾸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넌 왜 그래?" 이 말은 사실 그 사람의 집안 공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같은 기질 위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만들어내냐? 예를 들어서 내가 톡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와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마음속 기질 중 어떤 것이 높은가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극 추구가 높은 사람은요. 늘 "다음." 이게 있어요. 이분들은 새로운 거, 변화하는 거, 그리고 재미있는 거, 빨리 반응하는 거에 아주 이 강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루하면 뇌가 자동으로요. 다음 화면으로 넘겨 버려요. 그래서 이
자극 추구 즉 NS가 높으신 분들은 누가 답을 안 보내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보낼 거고요. 바로 다른 일 할 거고요. 이분들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카톡은 대화라기보다는 피드에 가까워요. 근데 위험의 피가 높으신 분들은 늘 메이비가 있어요, 메이비. perhaps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가 있습니다. 이 위험의 피가 높으신 분들은 불확실한 순간에 뇌가 아주 자동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뭐 말 실수했나? 걔 기분 나쁜가? 나 찍혔나?'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온도 체크하는 거가 좀 되게 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민감성 즉 RD가 높으신 분들은 무응답이 상황이 아니라 관계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사이가 뭔가 좀 달라졌나?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내력이 높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음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오겠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응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질이 이 만들어 놓은 자동 해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기질을 제대로 알고 나라는 사람의 설명서를 제대로 읽었을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 좀 어 이렇게 되게 희망적인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설계도를 안다고 해서 갑자기 천국이 되진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나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면 좀 덜 괴로워져요. 자책을 조금 덜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험의 피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화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라고 생각했던 걸 나라는 사람의 이 위험의 피가 높은 사람들의 기질을 안다면 이분들은 '아 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섬세한 안테나를 가진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음 이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들은 사실 늘 다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저는 좀 끈기가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탐험가 기질이 뛰어나신 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눈치를 좀 많이 봅니다. 어 근데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연결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공감 표현을 참 잘해 주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고유한 기능들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겁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에어드레스가 살균을 마쳤습니다. 녹음을 다시 할까 하다가 이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기질의 핵심 에너지를 조금 더 알면 좋겠죠? 음. 어 들으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극 추구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자극 추구라고 하는 것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분들은 새롭고 재밌고 변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루한 걸 못 참습니다. 되게 즉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MBTI로 치면은요. 약간 P에 가까운 분들이신 거죠. 계획 바뀌는 거 오히려 좋아하시고요. 연애도 인생도 업데이트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냥 뭐 이분들은 문자 보내고 답 없어도 라면 끓이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출시됐을 때 가장 먼저 사 보실 수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도 좀 재미있게 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자극 추구가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세요. 변화를 좀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즉흥적으로 시도되는 것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리세요. 그리고 뭔가 변화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일단 보류를 먼저 하시는 게 좀 더 많으신 분들이신 거죠. 두 번째는 위험 회피입니다. 이분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신중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철저한 대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 그래서 좀 낯선 곳에 대한 긴장도가 좀 높아요. 늘 약간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톡 보내고 답이 안 왔을 때 이분들은 머릿속에서요. 재난 문자 발송 막 도는 분들이에요. 화났나? 끝났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분들. 그리고 이분들 막 약속 전날에 준비물 체크리스트 12개. 예. 약간 극단적이신 분들은. 그리고 행복한 순간에도 약간 행복을 마음껏 만끽하지는 못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위험 회피가 좀 맞아요. 그럼 이분들은요. 뭐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끔씩은 그래서 준비를 안 해서 되게 허둥대기도 하시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위험 회피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리스크가 좀 큰 이런 투자를 되게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 자극 추구가 높은데 위험 회피가 낮아요. 그럼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데 진짜 겁이 없는 분들이 되시는 거죠. 세 번째, 사회적 민감성은요.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반응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굉장히 잘하고요. 인정과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반대로 그래서 좀 부정적 반응을 받았을 때 굉장히 또 그걸 빠르게 감지하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약간 또 디프레션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사회적 민감성이 좀 높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눈치를 많이 보게 되실 확률이 되게 커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신 이분들이 되게 좋은 건 자기 자신의 감정도 되게 잘 돌아다 봅니다. 반면에 사회적 민감성이 좀 낮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잘 놓치고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도 내 감정을 잘 모릅니다.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표정이 좀 뚱한 것 같고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너 뭐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자기가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도 좀 모르실 수 있죠. 약간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분위기에 그래서 좀 덜 흔들리시는 분들이라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주변에서는 무신경하다, 좀 차갑다, 무심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좀 종종 받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인내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늘 좀 꾸준하고 성실하고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분들입니다. 책임감이 정말 강하신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목표를 세우면 끝장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성실하시니까 그 기준도 특히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내가 쉽사리 그 부분들을 내 기준에 맞게 좀 만족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나를 좀 몰아붙이는 부분이 있어서 쪼끔 더 사실은 좀 소진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좀 낮으신 분들은요. 길게 뭘 안 끌어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딱 멈춰요. 그리고 이분들을 움직이게 할 때는 좀 목표와 보상이 명확하고 그 기간이 좀 짧아야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본인에게 쉬는 시간을 잘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잘 쉬어야 아웃풋도 잘 나오는 분들이에요. 예. 제가 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던 게 이 TCI 성격 기질 검사를 했을 때
저가 인내력이 99점이 나오고요. 저희 남편이 인내력이 39점이 나왔는데 저희 아들이 9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다 9로 끝났네요. 근데 어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인내는 보통은 유전이거든요. 기질은 유전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우리 아들이 9점일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이게 자기 보고식 진단이잖아요. 제가 저를 많이 오해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인내력이 사실은 높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 딴에는 완벽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 딴에는 성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99점 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 남편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이 저보다 조금 더 잘 참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는 게 특별히 대단히 뭔가 잘 참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제가 조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가 타고나는 기질이라고 하는 이 인내력은요, 사실은 체력과도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TC의 문항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끈기를 묻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작업 후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냐는 부분을 묻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체력적으로 좀 부대껴요. 그러면 참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짧은 시간들 간격으로 쉬는 게 되게 중요한 분들이 사실은 인내력이 좀 점수가 낮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인내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정말 그 어른들 말씀으로 지죽을 줄 모르고 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또 역시 본인을 좀 쉴 수 있게끔 해주는 성실의 이 브레이크를 가끔씩은 좀 밟아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안에서 오작동 됐던 모든 부분들이 각자가 발달된 기질이 좀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생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 필터로 상대방을 번역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모두 다 똑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대부분 관계 갈등에서의 원인은요, 기질 차이가 한 80%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질은 나의 운영 체제고 나는 타인과 다른 운영 체제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도 왜 저래? 라고 하는 비난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처리 방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 안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바쁜 거고, 누군가에게는 무시당한 거고,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위험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건요, 우리 기질에 의해서 달린 자막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주말이 왔어요. 이때 어떻게 쉴 것인가를 다들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향형과 내향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극 추구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무조건 나가서 좀 놀아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분들은 에너지를 좀 얻고 싶은 분들인 거죠. 근데 좀 이렇게 위험의 피해가 좀 높으신 분들, 그리고 자극 추구가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를 봐도 집에서 내가 안전하게 쉬면서 편안하게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밖에 나가서 놀자고 했던 분은 집에만 있고 싶어 하는 분이 좀 게으르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변화 없는 삶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분은 밖에 나가서 놀자고 하시는 분들이 뭔가 산만하거나 뭔가 좀 밖에 나가는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또 특히 오늘은 여기 갔다 다음은 여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탐탁치 않게 여겨지실 수도 있죠. 그냥 서로의 충전 방식이 좀 다르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존중하는 게 진짜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같은 기질로 태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이 아이 기질 언어로 번역되어야지만 잘 좀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 위험 회피가 되게 높으신 분이고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높은 어머님이에요. 그럼 아이가 어떤 이런 사회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염려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염려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죠. "조심해라. 잘 보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어 뭔가 '나를 못 믿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요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약간 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뭘 이렇게 새롭게 배우러 갔을 때 유독 우리 아이가 좀 뭔가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것도 '기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반대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좀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는 자극추구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변화가 왔을 때 특히 엄마가 자극추구가 높고 위험회피가 낮아요. 그럼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 정말 겁없이 달려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자녀는 자극 추구도 낮고 위험 회피가 높아요. 그러면 뭘 할 때마다 돌다리를 20번 30 번씩 두드리면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엄마가 보기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게 유전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니면 누군가일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또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또 잘 키우려면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쉴 때도 기질에 맞춰서 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위험 회피가 높으신 분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낮춰줘요. 그리고 안전한 장소가 익숙한 장소예요. 그래서 조금 단골 커피숍 같은 데, 카페 같은 데 좀 가주시거나 좀 예측 가능한 안전지대 안에서 좀 쉬어주시는 겁니다. 뭐 아주 친한 친구거나 우리 집 같은 데들 있잖아요. 다음에 뭐 할지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극 추구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지루함과 반복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 회사 업무 같은 경우는 반복하다 보면 지루해지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좀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좀 가보지 않았던 길로 산책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좀 길게 뭔가를 수강하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로 수업을 듣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사실 취미 부자이실 거예요. 근데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 뭔가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인내력이죠. 어 이분들은 성취 없는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자신에게 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효리 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효리 님이 예전에 어느 토크 콘서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생이다."라는 글을 쓰셨던 적이 있는데 그게 무척 좀 와닿네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성취 없는 시간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제가 이 인내력이 이 성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낮지 않은 편이라 이건 좀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은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관계잖아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사실은 문제가 없을 때 이분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좀 나와 나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나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좀 해봐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시기보다는 그냥 드러난 사실에만 좀 집중해 주시는 것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마법의 문장을 좀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과 함께 하실 때는 좀 재미있는 것들 찾아서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이분의 흥 유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분들이 같이 하자고 하는 걸 또 같이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험 회피가 이 높으신 분들과 함께 하실 때는 계획을 내가 세우고 가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시는 것, 이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의 피가 높으신데 또 이걸 짜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공감성이, 민감성 높으신 분들과 함께 하실 때는 공감 표현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 많이 해주시고, 조금 인내력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천천히 끝까지만 인내력을, 요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압박을 좀 풀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질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기질이 또 생각보다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뭐 문자 하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그 기본값이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기질이 다 결정하는 거네? 아, 어쩔 수 없네? 아,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중요해집니다. 기질이 자동 반응이라면 성격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기질이 먼저 이렇게 말해요. 불안해, 서운해, 답답해. 근데 그 다음에 성격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그래. 내 안에서 지금 이런 반응이 올라왔구나. 그럼 나 여기서 뭘 선택할까?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다른 사람 입장은 어떤가도 생각해 볼까? 즉, 성격은요, 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과 행동 사이에 한 박자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 한 박자가 생기면 관계가 훨씬 덜 힘들어져요. 그리고 성격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자율성. 내가 반응을 알아차리고 나는 원래 이래로 끝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해보는 힘입니다. 두 번째가 연대감. 음,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저 사람 방식은 저 방식이구나 하고 관계를 좀 부드럽게 이어가는 힘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기질을 알면 내가 왜 이러는지가 보이고요. 성격을 키우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지가 바뀝니다. 사실 아까 제가 자율성과 연대감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격에는 하나가 더 좀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자기 초월입니다. 이제 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해 드릴 텐데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성격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기질이 내 기본 반응이에요. 갑자기 불안해지고 서운해지고 답답해지고 들뜨고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시스템이 그렇게 켜지는 거예요. 성격은 조금 달라요. 성격은 내가 살아오면서 반복해 왔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태도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은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TCI에선 이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봐요. 바로 자율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는 킹이에요. 원래 그래로 끝내지 않고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로 넘어가는 힘입니다. 두 번째가 연대감이에요. 이건 나와 다른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상대가 나와 다를 때 "왜 저래?"가 아니라 '아 저 사람 방식 저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힘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초월입니다.
더 큰 의미의 힘이에요. 우주와 연결되는 거죠. 당장의 감정과 자존심 싸움에서 좀 물러나서 '그럼 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우리 관계는 어떤 방향이 좋을까?' 이런 관점으로 나름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질이 똑같더라도 성격이 성숙해지면 반응이 달라져요. 불안이 올라와도 바로 결론 내리지 않고 한번 확인하고요. 서운해도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요. 답답해도 관계를 끊기보다는 조율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성격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서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요. 기질은요, 바꾸는 거 아니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성격은 선택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든 순간은 보통 상대가 나빠서라기보다 내 기질이 먼저 반응한 뒤에 그걸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또 내 설계도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을 좀 정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나는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해석을 좀 다르게 하시는 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